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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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1000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저희들 1000명이요? 보려고. 예. 제 입장에서는 네. 1000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1000명이 기다려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영광인데 그럼요. 영광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스픽스라는 회사는 네. 만족을 할까 1000명에 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스픽스는 무슨 회사를 얘기를 해. 왜냐하면은 배가 고픕니다. 저도. 스틸 헝그리. 네. 배가 고픕니다. 1000분이 소중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이다. 성장. 우리라니까 회사라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또 그러면 약간 오만해 보이잖아요. 아, 우리가 그런가요? 이 평론가는 1000명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고 네. 라디오에 나가서도 그렇고 듣는 분들이 또는 보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있죠. 카메라 예를 들면 TV에 나갔다. 카메라 한 세대 있고 그다음에 상대 패널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분들 있고 이렇게만 딱 있는데 맞아요. 그 내가 막 뭘 얘기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겠고 또 내 말을 듣고 어떤 들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외로운 길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 콘서트 한번 합시다. 콘서트를 했는데 네. 1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아니, 오프라인 1000명은 또 다르니까 또.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언제. 나훈아 정도로 그러면. 네, 나훈아 씨 정도로. 네. 뭐 요즘 뭐 음주운전 하신 분도 있다던데. 참,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하면 얘기가 뻗어날 것 같고. 어제 그 해외 직구 금지, 뭐 다시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극대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구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시간도 얘기할 수 그런 있어요. 것 같더라. 어제 네. 제가 사실 여기 스코스 끝나고 난 다음에 김민하 평론가 계속 방송했잖아요. 네.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까 보지는 못하고. 근데 켜놓고 이제 듣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자기 직구 스토리를 막 또 뭐 게임기 뭘 사가지고 뭐 하고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또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그거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하도록 네.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구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거를 어두운 세계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저한테도.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어제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하지. 넓고 깊은 직구의 세계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이 브리핑에 나서서 최근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보도를 쭉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브리핑 등 정책 설명 등을 강화해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등을 재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걸 또 이 성태훈 실장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리실에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고위 관계자가 뭘 설명했냐면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이 얘기를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특히 강조를 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왜 기침을 못 믿는구나.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못 믿는구나. 근데 특히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네. 의심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대응이 사실은 재밌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한 그런 내용이 아닌 내용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해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당장 6월 달부터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앞에가 좀 길어지지만 네. 굳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선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중앙일보에 정부의 실력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칼럼이 있는데 조민근 경제산업 디렉터가 쓴 칼럼입니다. 네. 이 칼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 정부 입장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사전 차단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정부 주장이고 진의는 소비자 안전에 위험을 주는 제품을 조사해서 차단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오해가 빚어졌다는 취지더라.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16일자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봤다. 대책의 가장 첫머리에 어린이 제품 34종, 전기생활용품 34종, 생활화학 제품 12개, 80개 품목을 언급하고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명시해놨다. 참고 자료에는 80개 품목에 들어가는 구체적 제품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표기해놨다. 뭘 하겠다는 건지 너무 명확해 오해를 일으킬 만한 대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16일에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랬는데 대통령실도 몰랐고 대통령도 보고받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국무조정실 지들 마음대로 부처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10개 부처랑 협의했다고요? 10개 부처 공무원을 모아놓고 그거 그렇죠. 궁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지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저희 설명이 부족했군요. 대통령이 와 하고 또 그렇죠. 대통령은 너네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총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총리랑 밥 안 먹을 거야. 총리와의 오찬을 취소하고 주례동인 총리하고 있었는데 네. 야 안 만나 그렇게 해버렸다며. 그렇죠. 네. 또 이게 뭐냐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보도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십시오. 직구 금지, 당정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아일보가 취재한 걸 보니까 동아일보만 사실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 제목에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직구 금지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하지 않았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죄송합니다.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 뒤에 정부 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 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다음에 내리갈굼이 있었나 봐요. 소위 말하는. 이게 내리갈굼입니다. 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에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이거 사후 약방,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니까 네. 비서실장이 아니 이거 정책이 난리가 날 만한 거를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등을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말이야 이랬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니까는 이게 군대로 따지면은 저 위에 있는 별 4개짜리 대장님이 밑에 이제 쭉 이제 뭔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고 못 받았나? 그러면 혹시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예? 그럼 누가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